이 6억 원을 빼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취득한 3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양도 차익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을 때는 1억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혼 시 재산 이전을 위자료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산 분할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 부부 세 쌍 중 한 쌍 이혼을 한다. 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진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 이혼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혼을 할때 이혼이 이제 매우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혼 시에죠.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 보통 재산 분할로 어떤 재산을 넘겨주면 재산 분할조로 넘겨주면 세금이 없다. 그러니 이제 위자료를 주지 말고 재산 분할을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그 부동산, 토지 건물을 또는 아파트를 넘기면 세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는 입장, 그죠? 부동산을 주는 입장,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재산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고요. 이거를 이제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이제 재산 분할로 주면 세금이 없고 근데 위자료로 주면 세금이 나오고 어떤 세금이요? 양도소득세. 재산을 줄 때요. 토지 건물, 아파트 이런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누가? 주는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왜? 원래 위자료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그죠? 그걸 팔아서 양도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위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을 준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안 낸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차피 현금으로 위자료를 줄 거를 부동산으로 준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 그 이제 대물변제라고 하죠. 이제 현금으로 줄 걸 이것을 대신 줬다. 결국 그것은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 주로 이제 남편이 준다라는 물론 이제 그 다 그렇진 않겠죠. 편의상 그렇게 썼어요. 남편의 입장과 아내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여기서는 이제 아내에게 주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많이 있겠죠. 이제 이 내용들을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좀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남편이 3억 원에 이제 취득했던 뭐 상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건물 뭐 있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3억 원에 취득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혼을 하는 이 시점, 여기에 이때 이혼을 한다고요. 이혼을 할 때 아내에게 자, 위자료로 주는 경우하고 재산분할로 주는 경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자, 위자료로 주면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해서 누구한테? 남편한테죠. 남편이 아내에게 줄 때 남편한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얼마? 6억 원, 시가 6억 원이었, 이 시점에 시가 6억 원으로 됐으니까 6억 빼기 3억 원.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아내가 이 6억 원의 이자료를 이전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7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이때 아내가 양도를 했을 때 아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 아내는 7억 원 빼기 6억 원,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즉 위자료를 받으면 아내가 이 시점 받을 시점에 취득가액 그대로 다 인정해준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어때요?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남편은 양도소득세 없어요. 남편은 양도소득세 없고 아내가 양도를 할 때 아내가 7억 원에 양도를 했다. 제3자에게 7억 원에 양도할 때 이 빼주는 가액을
이 6억 원을 빼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취득한 3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을 때는 1억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으면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재산분할은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그 재산을 분할하는 거야. 이혼했으니까 내 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야. 원래 내 거였는데, 그죠? 원래 내 거였으니까 언제부터 내 거였죠? 남편이 취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양도하는 가액 7억 원, 아내가 7억 원의 양도를 했고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고요? 남편이 취득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재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거다. 내 걸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근데 위자료는 어때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배상해주는 목적으로 좀 주는 거라서 원래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으로 줬을 경우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서 그 팔 때 양도소득세 내겠죠, 그죠? 그때 팔아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한테 주는 쪽에 과세를 하는데 대신 이 경우에는 위자료로 받으면 남편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아내가 이거를 받을 때 그 취득가액을 받을 시점 그 시가를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내가 그 물건을 만약에 팔 때는 아내한테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 취득가액 다 인정해 주니까. 자,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부동산이 그 가액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거의 오르지 않았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자료로 받는 게 좋으냐, 재산분할로 받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따질 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 재산의 시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죠? 재산의 시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재산 시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이전 배우자가 어느 시점에 이거를 다시 또 어,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냥 쭉 상승하는 상승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방금 들어드린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만 이 절세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이제 유자료조로 주는 경우에는 어차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음, 이런 많은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것으로 줄지 그런 걸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어도 이제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뭐 절세를 위한 어떻게 절세를 위해서 위자료 줄 거냐 재산분할로 줄 거냐 이런 거를 뭐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요. 어, 체납자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허점을 또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재산분할로 하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고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을 이제 남편이 지금 잘못했다고 볼게요. 남편이 잘못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체납을 했어요. 세금을 내지 납부를 못하게 되는데 세금을 이제 더 안 내려고 재산을 이제 자기 재산을 왜냐면 이제 남편이 자기 재산 자기 명의로 이제 재산을 놔두면 국세청에서 다 압류 들어와서 이제 공매 처분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아내 이름으로 다 넘기는데 재산 분할로 넘기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그죠? 이혼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혼을 하는 척만 할 수도 있죠. 법 서류상으로만. 그게 넘길 때 이제 재산 분할로 다 넘기면 어쨌든 남편한테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금 없이 그냥 다 넘기는 거죠. 다 넘기고 그럼 아내 이름으로 100% 이제 아내 명의가 다 됐어요. 그럼 체납자인 남편은 재산이 없겠죠. 그럼 국세청이 공매를 못 하겠죠. 압류를 못 하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체납자가 이렇게 재산분할조로 재산을 다 넘겨버리면 국세청은 이걸 사해 행위다. 국세청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넘긴 거다라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성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은 보통 이제 50%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게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물론 이제 배우자 원래 배우자가 100%다 기여를 해서 명의만 남편 명의로 했고 아내가 사실은 다 취득했던 재산이다. 그런 게 다 입증이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40% 50%를 넘어가게 해서 재산 분할을 해버리면 그 뭐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행위 취소 소송이 결국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그 부분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취소를 하는 거죠. 취소를 해서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돌려오고 그거를 이제 압류해서 공매 처분을 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가죠. 그죠? 그래서 네,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 체납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